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믿기지 않는 뉴스인데,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정부 각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정황. 예. 이게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의 비상대책 매뉴얼. 대형 선박사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예. 거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언론과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이게 해양수산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런 식의 여론 교란용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한국일보 기사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는데요. 예. 언론의 세월호 관련한 의혹을 통제하고 방송사를 조정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 통제 문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조정 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이 전방위로 이렇게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 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방통위 내부 문건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진도 현장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보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방송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또 짐작하셨을 겁니다. 아니 언론의 보도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요. 아니 구조를 하질 않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서슴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와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멘붕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의 그 근원을 살펴봤더니 이 관에서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유신 시절입니까? 결국 언론을 통제한다는 건 국민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다음 기사도 참 제목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검찰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자주 섞인 말이죠. 검찰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사고의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 초기 구조와 대응의 문제점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항만 비리 해부와 여객선 실소유주의 비리 적발까지 이거 다 검찰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검찰 뒤에 숨었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각종 악재를 집어삼키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우성 씨 관련해서 간첩 증거 조작했고요. 예. 또 최동욱 전 총장 뒷조사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자 성추행했고요. 특히 이 국정원으로부터 조작된 증거를 받고 검증도 없이 이제 재판부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안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국정원과 공모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아직은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걸 빼고 검찰도 인정하고 국정원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야말로 덜 떨어진 거죠. 국정원 한번 속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북한에서 찍은 거라고 국정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제출했다가 또 망신을 당했고요.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뒤통수 한번 쳤는데 또 국정원이 가져온 이런 조작된 증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런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은 세월호 국면에서 그야말로 최대의 수혜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유일하게 구조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뿐 아니라 이 검찰 조직도 구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검찰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각종 악재를 집어삼키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7일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마자 그날 밤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어느 수사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세월호 안에 갇힌 승객 구조보다 빨랐던 겁니다. 검찰 수사는 합수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해운 항만 비리,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등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안 정부의 역할은 점점 줄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사고 수습의 모든 것이 담기게 된 것이죠. 사고의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할 전문가 자문위원회조차 지금 검찰이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월호 국면에서 보면은 김진태 총장은 김진태 대통령입니다.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근무 태만 의혹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면 여기를 가장 먼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 민간의 눈이 결합해서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고 사법 처리는 후순인데 해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검찰이 법의 잣대만 갖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만들어낸 행정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검찰이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가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는 그런 장치로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검찰 수사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가 규제 혁파 예정대로 진도대로 나가고 있다고요? 예. 이 난중에 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 국면에 국무조정실이 그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모바일 웹까지 개통했다고 합니다. 여객선 선박 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규제 완화가 결국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국무조정실이 개편한 그 규제정보 포털을 보면요. 특정 규제를 놓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정 코너도 신설을 했는데 첫 번째 공개 토론 주제는 학교 주변의 관광 호텔 설치입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서 소관부처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예. 글쎄 이렇게 온라인 공개 토론한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관광 호텔 설치 안 된다. 이런 결론 난다고 이 학교 주변 관광 호텔 설치 안 할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와간 지금 학교 주변 관광 호텔 설치를 규제 혁파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이 국무조정실의 의도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범정부적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에서 지금 국무조정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예, 정부는 청와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
미간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 너희들이 죽였습니다. 예. 네, 어제였죠. 해경이 공개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첫 구조 상황을 찍은 동영상인데, 예. 뭐 구조 상황이라고 좀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포 해경 경비정 소속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은 9분 45초 분량인데요. 49개 주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 주요 장면을 중간중간 찍은 것이다. 해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편집된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내용만 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세월호는 침몰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국내 재난대응 체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속수무책으로 금쪽 같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준비된 실전 매뉴얼이 전무한 탓입니다. 세월호 사고 최초 신고 시각을 8시 52분으로 말하고 있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은 해난 구조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배였습니다. 육지로 치면 경찰 순찰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구조 요원이 없어서 밖에서만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를 보냅니까? 정작 해경 구조 전문 인력인 122 구조대 어떻게 투입됐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70km를요 승용차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배를 탔다는 얘기죠. 아니 이런 국면이면은 초기에 대형 헬기를 투입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출자 수는 늘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경은 어처구니 없게도 소형 헬기 2대만 먼저 보냈고 이 헬기들은 탈출하라 이런 방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도대체? 촬영하러 갔나? 해경 소속 선박 30여 척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망치 해머를 동원해서 창문을 깨고 줄사다리만 내렸어도 훨씬 많은 탑승자를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정말 좀 화딱지가 나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예. 문제가 최초의 그 신고로부터 구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낭비한 거고요. 예.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선원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올라탔지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나쁜 선장, 이 나쁜 선원들. 해경은 이걸 봉변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동영상을 공개했겠어요? 자, 배가 50도 정도 기운 상태였는데요. 화면 속에 나온 세월호는 말이죠. 선원과 해경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배 안에 들어가서 대피 방송이나 승객 구조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가 크게 기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오거나 바다에 뛰어든 승객도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해경에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 선실로 가자고 한 선원도 없었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가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승객들이 빠져나오면 조류와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서 탈출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했었지요. 자기는 왜 나와요? 글쎄 말이에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은 여유롭게 구조됐지만 여객선이 60에서 70도로 기울면서 곧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그 승객은 수십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기다리다가 탈출 기회를 놓치고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에 갇혀버렸습니다. 구조할 시간 충분했습니다. 구조 못한 거 이거 무능한 선장 선원 탓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해경 이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을 사상 최대 규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해경이 당초에 이거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한 거다. 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시부는 그 의도를 이제 분석했는데요. 해경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도 늦게 공개한 데다.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경이 검찰 수사를 의식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 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라고 서울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구조 당시 영상을 사고 발생 13일 만인 어제 공개한 데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경이 미숙한 초동 대처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글쎄요. 미숙한 초동 대처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인증한 동영상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예. 대체 왜 공개했는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공개했다? 그러기엔 해경의 허점, 무능, 여실히 드러난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편집한 것이다. 예. 이 좋은 것만 보여준 게 이 정도라는 건데 왜 모든 분량 공개 안 하죠? 또 세월호와 진도 VTS 사이의 교신 왜 모두를 다 공개 못하죠? 이 뭔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예. 일부 동영상을 편집하고 숨겼을 것이다. 이런 부분 의혹을 제기한 보도도 있죠? 예, 중앙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자, 해경이 일부 동영상을 숨겼다는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동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8분 4초까지 1시간 49분간 벌어진 일을 기록했는데 공개한 분량은 9분 45초입니다. 해경은 승조원이 계속 촬영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촬영했기 때문에 9분 45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만 들으면 있는 거 다 보여준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 16일에 공개한 동영상 부분 사진 7장이요. 어제 공개한 동영상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노란 우도 위에 구명조끼를 걸친 남성이 세월호에서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타는 장면, 기관사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은 16일 날 공개해놓고 어제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게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경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16일 날 공개한 사진은 그건 스틸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스틸 사진이지 이 동영상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지난 16일에 공개한 사진, 스틸 사진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진, 알고 봤더니 동영상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뭔가 불리하니까 이거 공개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조선일보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와 바다 위험성을 이미 정부도 감지하고 있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중앙해양 안전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에 발표한 4월 해양사고 예보. 여기를 보면은 이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해역에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경고가 명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보를 또 보면 4월에는 어선, 상선 간의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인명사상이 1년 중 9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사고에 취약한 해역으로 진도, 흑산도 인근 서남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예보에는 특히 새벽 시간 정박대에 당직자를 꼭 배치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3월 말에 나온 4월 해양사고 예보만 제대로 숙지하고 이것을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게다가 안전운항관리에 책임 있는 해운조합은 만화까지 냈습니다. 혹시 글로 쓰면은 읽기 불편할까봐 만화까지 냈는데 이 만화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화물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복원성을 유지해야 한다.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을 잘 해놓아야 한다. 과적을 거부해야 한다. 이게 만화로 만들었으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해운조합은 본인의 업무인 운항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화를 만들었는데 만화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교육하거나 지키도록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만화만 만들고. 예. 이 소식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해운 이게 문제 많다. 예. 이런 지적이 올 1월에 이미 그 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제기가 됐다. 이런 보도죠? 신문고는 청와대 신문고입니다. 예.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청해진 해운의 중간관리자 출신인 한 분이 지난 1월에 청와대 민원실 홈페이지를 찾아서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예. 뭐 임금 체불권은 일단 빼지요.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일단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면은 2006년 오하마나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의 연쇄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 성수기 때, 손님들 많이 몰릴 때 정원 초과해서 운항하고 또 이런 정원을 초과해서 운항하는 과정에서 이게 운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초과해서 운임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초과 운임 부분,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슬쩍 딴 주머니에 챙기는 이른바 횡령 의혹, 그리고 불법적인 비정규직 직원 채용 기간 연장, 그리고 일부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화물 운임 유용 의혹, 그리고 선내 매출금의 비자금 전용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들은 척만 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미 예고된 참변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선장과 승무원에게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비행들이 계속 고발되고 있는 양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그 위험 고발이 있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렸습니다. 청해진 잘 아시죠? 세월호를 운영한 그런 해운업체 이름입니다. 예. 올 1월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었는데 이 민원만 제대로 처리했더라도 그렇죠. 4월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기가 막힌 보도도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 아들이요. 예. 이 사람이 세월호의 이름을 지었고 네. 이 이름을 지은 것 때문에 배가 한번 나갈 때마다 돈을 받았다고요? 일종의 그랬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요?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이름값으로 100여만 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은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윤혁기 씨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만 1억여 원을 상표권료로 지급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해 100여 회 출항해서 매번 100만 원씩 지급한 셈인데요. 자, 이를 포함해서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경영하는 계열사 11곳이 지난 10여 년간 지급한 이름값만 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곧 청해진 해운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에는 오늘 이종인 대표 그리고 이상호 기자,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난 기사가 있습니다. 월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자, 이 무슨 기사냐? 세월호 침몰 순간에도 초기 구조 작업도 사후 수습 과정도 현장에는 전문가는 없고 얼치기만 많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재난 전문가가 아닌 펜대 굴리던 관료가 사고 대책을 총괄한다. 이런 맥락에서 쓴 기사인데, 예. 조선일보가 타겟으로 삼은 새 주체는 초기 구조에 실패한 해경, 사고 수습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 침몰 당시에 그냥 자기들만 빠져나온 선원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선일보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여기에 이종인 대표, 이상호 기자가 나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의 방해꾼으로까지 묘사가 됐는데요. 예. 다이빙배를 마치 구세주처럼 홍보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으로 이종인, 이상호 두 사람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슬쩍 거짓 민간잠수부 홍가희 씨까지 엮습니다. 조선일보 수법이죠. 자, 조선일보 또 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종인, 이상호를 또 엮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하루빨리 배를 인양해야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광주의 한 목사.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구조 방법을 소개한 이름 모를 자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종인, 이상우와 엮어서 이 구조 작업의 방해꾼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예. 사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예. 한 민간업자가 자신이 개발한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혼선을 빚었다. 그 사람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함의 어뢰 소행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부정하고 좌초설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해경과 해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 실종자 가족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말이죠. 자,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해경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왜 이종인 대표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까? 아울러 이종인 대표가 하려던 다이빙벨을 왜 정부도 따라하려 했는지 이해된 해명은 또 없습니다. 예. 정부가 추모 분위기가 불편한 것 아닌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움직임을 애써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광역단체에만 분향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실내에만 분향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4년 전 천안함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 당시 정부는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고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무능한 정부의 늑장 구조로 인한 참사에 대한 분노가 커지니까 정부가 분향소를 축소해서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옹졸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이면 기사였습니다. 자, 짧게 몇 가지 기사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해운 빌딩, 여기 보면 말이죠, 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이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 서울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기철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지역교회 어린이집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강서구 마포고등학교 인근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떡, 음료수,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봉투를 뿌린 강화군 모 단체 회장 임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신문 보도고요. 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 간부들이 만취 상태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간부들은 반주로 소주 몇 잔만 마시고 길 가다가 취객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이죠. 예, 성남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2013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3년 9월 26일 35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4년 4월 15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K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3일째인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대국민 사과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한 적이 3번 있지만 모두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사과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과의 형식도 그러하나 사과의 진정성도 중요한 것. 윤창중 건으로 사과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철저한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떤 사유나 진술에 관계없이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협조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창중 건 진상규명 제대로 했나? 올 2월 28일 TV조선 미국 연방경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5월을 전후해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성추행 사건 9달째, 윤 전 대변인은 여전히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모 앞에서 하건 국민 앞에서 하건 사과하면 뭐하나. 그때뿐인데